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2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에 이어서 지난 4월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의원, 김경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파악된 서울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어떤지 김혜지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통계 같은 것들은 모두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경찰청에서 밝힌 피해 건수는 2022년 7월부터 23년 4월까지 764건이고 피해자 수 1,878명, 확인된 피해액은 약 3,16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02건이고 피해자 수는 432명, 즉 전체 피해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택부 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사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접수된 보증사고가 전세 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10월이었죠. 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강서구로 나타났는데요. 자, 김경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또 강서구시잖아요.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죠. 거기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2,000건, 서울시가 2,000건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625건이고요. 네. 그 액수도 1,540억으로 그러니까 약 한 서울 전체의 30% 정도를 그 정도는 되겠네요.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좀 높게 계산을 해서 네. 전체 그 전세 가액이 원래 금액의 약 90%를 넘는 그 전세 가구들이 약 98%, 다시 말해서 거의 다 그렇다. 네. 예를 들면 뭐 2억이 집 가격이면 1억 8천 이상이 다 전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범들이 이제 문제가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이를 좀 쉽게 알아채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혜지 의원께서도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직접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당할 뻔한 게 아니라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네. 네, 저는 당시에 구로구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직장이 부천이다 보니까 구로에서 오피스텔을 얻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한데라는 불안하죠.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연락이 되어서 다음 세입자랑 계약도 하고 계약금도 받고 결국에 나중에 잔금 치르는 날에 LH에서 대출도 돼서 입금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임대인이 그 입금된 그 보증금을 저한테 돌려주지 않고 아예 전화번호를 없애고 모두에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네. 이래서 저는 뭐 전입신고를,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세입자는 저 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했었던 그렇겠네요. 상황이거든요. 저는 현재는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긴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됐어요. 구제를 예. 받은 지는. 그런데 받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세 사기를 형벌로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던지 천천히 갚아나가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피해자에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험이었고 참 마음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피해자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흔드는 게 전세 사기인데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정말 뭐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김혜지 의원님.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것도 부담인데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 대출금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 이런 막막함,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본이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전 재산을 날렸다는 허탈감,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이 전세 사기를 받은 피해자들은 거의 청년이나 신혼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막 사회에 발돋움하고 하려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라는 그 희망이 좀 꺾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김경 의원님.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걱정이 우리 아까 김혜지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에 나와서 첫 경험인데 어떤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신의, 믿음, 내가 열심히 했었을 때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는 거지? 내가 잘하면 국가가 날 보호해 주나?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게 가장 또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에 또 피해가 이어지는 연쇄적인 상황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또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또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 4월 27일에 4번째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경 의원께서 전해주시죠. 네. 크게 이제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먼저 기존 주택을 나 그대로 살고 싶다, 매수해서 하고 하는 측면 하나. 아니다, 나 기존 주택 매수하기 싫다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거. 또 경매, 공매가 이미 완료돼 버려서 이 사건이 끝났는데 피해를 봤던 그런 임차인,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어떤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문제점들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매수권을 사실은 이제 부여해달라라고 예. 많은 요청들을 했는데요. 그것을 해주기는 하지만 만약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또 내가 뭐 의도치 않게 집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많이 안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2번째로 기존 주택 매수를 나 원하지 않는다. 나 그냥 여기서 살기만 할래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럴 때는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서 매입 임대로 전환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때 과연 이 매입 가격 상황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2억짜리 전세인데요. 만약에 1회 유찰이 되면은 한 20% 정도, 그래서 1억 6천이 됩니다. 그리고 2회 유찰이 되면 다시 한 64%로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런 물건들이 2회 유찰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찰이 된 후에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64%로 가격을 정해서 피해자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50%, 30%로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 생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대상자들이 또 많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효적인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돼가지고 이런 피해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보다 좀 촘촘한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안, 김혜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김경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피해 물건 매입. 사실 가장 직관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에 지출되는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고 이로 인한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전세 사기와 구별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 연기입니다. 채권자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이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채권자 이의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연기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통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1순위인 경우엔 방금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그 금액이 계속해서 다운될 수밖에 네. 없고요. 이 경매가 빨리 이루어져야 보증금 일부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네. 애매합니다. 제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렇네요. 애매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고 하셨는데 김경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우리 어떤 전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많은 어떤 지원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뭐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탓하는 정치 예.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혜지 의원님께서 그 6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 상당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5월 1일자로 예. 다시 정부에서 수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액이 너무 애매하다라고 해서 전부 또는 일부 다시 말해서 보증금의 피해액을 전부 다 예. 지원해주겠다. 어떤 대상이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마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대상이 됐었는데요. 5월 1일자 수정안에서는 그냥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을 마치면 전부 다 대상이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경매 공매가 진행된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5월 1일자에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해주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대부분 지금 우리는 경매 공매 아직 진행 안 됐는데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많이 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예. 면적이나 보증금 관련해서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요. 보증금 3억에 최대 이것의 150%까지. 예, 그래서 그 대상은 많이 확대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내용까지 좀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부의 대책이었고요.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안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김혜지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9월에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5분 발언 후에 10월에 대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이것은 3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전세 사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그리고 피해 예방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크게 3가지 방안이 추진되는데 첫 번째는 금융, 법률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제 방안이기보단 좀 예방책인데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 해서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요. 자치구별,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제 서울 주거 포털뿐만 아니라 뭐 다방이나 부동산 플래닛 같은 민간 부동산 포털 앱 통해서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안 또 예방법까지 나왔는데요. 김경 의원님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서울시 담당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관련해서 촉구안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0일 날은 그 전세 사기 피해단들과 함께 우리 서울시 담당자 또 우리 서울시 변호사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지면서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냐 이거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내놔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계점에 좀 다다랐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 빨리 제정하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장치가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앞선 대책 이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김혜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출을 실행한 기관과 대출 절차에 대해서 왜 점검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제 다음 세입자가 LH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출이 실행되기 전날에도 집주인은 또 연락이 안 됐었어요. 오후 4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 LH에서도 대출을 하지 않겠다 예. 했었는데 마침 딱 4시 직전에 그 연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에 아무런 선제적 조치 없이 그냥 대출금이 그 통장, 집주인 통장으로 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안 됐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참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이런 대출 절차에 허점이 있다면 부동산에서 3자 대면을 하는 것처럼 이 집주인과 뭐 다음 세입자, 이전 세입자 함께 모여서 이 모인 자리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뭐 모니터링을 하고 뭐 체납 정보 공개 이런 거 한다고 한들 그 당시 계약하는 집주인은 깨끗하신 분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피스텔 계약할 때도 집주인과 직접 만났고 그 집주인분 굉장히 깨끗했고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로 입주하자마자 매매가 되었고 네.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유능한 법률가라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올 때 뭐 한 자리에 뭐 3자 대면을 한다든지 이런 좀 촘촘한 그런 대출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 의원님께서 전 정권 탓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난 5년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청년인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가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이 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자꾸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피해 상황들 참 심각한데, 자, 피해자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김기영 의원님. 네, 저는 이번에 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리고 또 이제 시민도 여러 가지 호소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금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올해 상당히 연말쯤 돼서 연쇄적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걱정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사실은 이 집이 2억이다라고 했었을 때 작년에 공시지가의 150%를 전세가로 인정을 해줘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많이 2억인데 1억 8천이나 우리가 해줬네. 안 되겠다. 이걸 많이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140% 공시 가격의 140%를 잡았고요. 또 전세가율을 그중에서 90%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26%를 인정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4%가 떨어졌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2억의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24% 낮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 4분의 1이니까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퇴직을 하고 얼마 없는 돈을 가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빌라를 세 채를 샀어요. 그런데 2억짜리가 올해 재계약을 할 때는 1억 6천이 돼버린 거죠. 내가 4천만 원을 빚을 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나는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대출 서비스가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이 집도 그렇습니다. 저 집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사실 악성 기업이 아닌데 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세 사기에 또 합류되는 연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화곡동에서 이 관련한 임대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런 선한 임대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 특별한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지원책도 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은 허그에 보증보험에 잘 가입만 하면 사실은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냥 가입만 됐으면 전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퀴즈 한번 내봐도 될까요? 예. 예. 자, 이사를 가서 내가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허그에 다 보증보험 증권을 다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약 기간 동안 나 잠깐 주소를 다른 데다 옮겨놔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옮겨놓았다가 다시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잘하십니다. 예. 또 이사한 날,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임대인이 이거 다 가입했어요 라고 주더라도 내가 그날 전입한 이사한 날 그날 같이 전입신고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 갱신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년 있다가 자동 그렇죠. 연기되는 네. 거. 나 이미 가입됐으니까 그것도 계속 인정받겠지? 그것도 안 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겠네요. 들어서 제가 이제 주택 임대차 교육 지원 조례를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초, 중, 고 정규 과정에서 이런 거랑 관련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경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 알려지는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정부 등이 마련한 전세 사기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 김혜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이 감옥, 무덤이 됐다고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그들의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